오늘은 패시브팜의 농업용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실 다양한 종류의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제를 사용하는 세제나 아니면 세정제나 이런 걸 사용하는 물 외에는 사실 다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테스트를 하면서 놀란 게 사실 우리가 그 싱크대로 버려지는 물들 중에요. 설거지할 때 세제를 사용하는 물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데 저도 놀랐어요. 한번 모아봤더니 하루에도 한 10리터 이상 물들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들이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화학 세제가 포함된 물만 배수하게 되면 바깥에 그 수질 정화 장치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재활용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모두가 저처럼 하면 아마 그쪽에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물 정화 과정에 있어서 고 농도의 그 오염수만 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그것까지 전체 고려할 수는 없고 한번 이제 실천적으로 했는데요. 거의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가족 그 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한 번 쌀 씻을 때 1리터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식을 해서 이제 더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줄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거의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뜬 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영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거의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페트병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생각은 바깥에 대형 물통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에는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양의 야채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물들의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제가 힘들지 않게 물을 모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저는 이제 점점 저도 방법을 더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물을 마시고 난 페트병을 싱크대 한쪽에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깔때기를 이렇게 놔둬서 뭐 밥을 그러니까 쌀을 씻거나 했을 때 물들은 여기에, 그 다음에 세제를 사용하는 물들은 그냥 개수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쌀만이 아니라 잠깐 손을 씻는다든지 이미 깨끗한 그릇인데 사용하기 전에 한번 잠깐 헹군다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 사용 습관 가운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렇게 큰 통을 하나 옆에 놔둬서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헹군다든지 양파 껍질을 까기 위해서 뭐 잠깐 물을 묻힌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깨끗하게 씻은 그릇인데 사용하기 전에 뭐 먼지가 앉아있을 때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헹구는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보면 처음에 이제 세제를 사용해서 하고 마지막에 맑은 물로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주로 면을 닦으면서 하는데요. 그 마지막 그 헹구는 단계의 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농업용수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게 일반적으로 농장에 공급되는 물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용수가
사실 그거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근데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세정제가 남아있다고 좀 우려가 돼서 걱정되시는 분은 뭐 설거지 마지막 단계에서 물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도 실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물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사실 엄청난 물이 우리 이 개수들을 통해서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농업 용수 또는 양액으로서의 그러니까 양액으로서 좋은 소스가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버섯 통조림이잖아요. 버섯 통조림에는 물이 담겨져 있죠. 요리할 때 이 물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버섯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 버리잖아요. 예, 제가 오늘 하려는 요리도 이 버섯 물은 필요 없는 거라 물을 버릴 건데 평상시엔 그냥 개수대에 버렸죠. 근데 며칠 전부터는 이 물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버섯물 아래는 엄청난 양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성분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요건 그대로 식물 재배 양분으로 양액으로 사용해도 되는 물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양액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식물체로부터 어떤 그 액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거를 그 컴포스트 티, 그러니까 식물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이렇게 티백으로 해가지고 여러 식물들 우려서 마시잖아요. 근데 사람들만 그렇게 그 영양분을, 성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방법으로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차, 그러니까 비료차를 만드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이 같은 경우는 이미 비료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들도 모으시면 엄청 식물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게 정말 식물들이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색깔 보이시잖아요. 예, 이 색깔이 말하는 게 알려주는 정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퇴비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아니면 검색에 가까운 뭐 그런 색깔들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유기물들의 그 변화되는 과정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갈색은 고분자, 덩어리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색으로 볼 때 갈색으로 나타내는 물체들은 그 분자가 큰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용어로는 휴믹 이런 에이시드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우려내고 내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겠죠. 이런 노란색이 뭐냐면 분자 구조가 더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적은 게 물론 큰 것도 작용하지만 적은 거는 식물 뿌리 바깥에서도 일하지만 식물 내에서도 일을 해요. 이제 풀백 에이시드라고 이제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 식물 재배, 유기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는 색깔이 지금 노랗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학적으로 검사해보지 않아도 제가 느낄 때 얘는 식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양분인 거죠. 우리 집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제가 한번 이것만 모아서 언젠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걸로만 식물을 키운 것과 아닌 애들, 그러면 분명히 나타날 텐데 보나마나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정성을 제가 쏟아야 될지 일단은 그냥 막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집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로 외부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자재를 들여오지 않고, 그게 비료가 됐건 무엇이 됐건
들여오지 않고, 그리고 농업용수도 가정농업 원예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쉽게 표현할 때 적극적인 농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농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명명한 패시브 농법이라는 거는, 패시브라는 게 사실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사용이나 자원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형태의 농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이클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로 농업용수와 비료를 해결하자라는 개념이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패시브 파밍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 패시브 파밍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말하는 개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개념은 제가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그것도 다 나오지도 않던데요.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농장이 있는데 여러 정책적인 이유라든지 환경적인 이유라든지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어떤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농사를 안 지을 때, 일을 하지 않는데도, 농업이라는 그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보조금이나 여러 기금을 주는 것들, 그런 것을 패시브 파밍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기존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패시브 그 농업, 패시브 파밍은 그렇게 소득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건축이나 환경에서 보면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집의 난방, 그걸 능동적으로 난방하는 건 에너지를 사용해서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에서의 난방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집 안에서 이미 열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자제품에서도 열이 나고, 또 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도 열이 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태양이라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열교환 시스템에서 안에서 만들어진 제 체온도 우리 집의 온도를 높이는 요소들이 되겠죠. 집안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집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실내 온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배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출입할 때, 또 환기할 때, 그럴 때 열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겨울철에. 그렇다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에 공기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있어서 한 예가, 난방 부분을 보면 열 교환을 효과적으로 해서 환기는 시키는데 열은 잡아놓고 공기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기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단열, 또 이런 그 보온,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중창,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이중창이 아니라 삼중창, 사중창,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아닐 때는 이렇게 차단을 많이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첨단 우주과학, 우주에 관련된 소재들을 사용하면 얇으면서도 효과적인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창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패시브 하우스에서 좀 부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소련 시절에 우주 산업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붕괴되고 독립들을 하게 되면서 각 그 지역별로 있던 산업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우주 산업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경제력으로 우주 산업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 기술자들이나 또 관련 기술들, 재료들이 우주 산업에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런 놀라운 열 차단 능력,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패시브 하우스 사업을
한 회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고 이것이 단순히 주거에만 아니라 식량 생산, 농업의 형태에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파밍이라고 이런 개념을 제가 이제 이 광야 한 구석에서 유튜브로 단어를 이렇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실험하면서 놀라고 있는 게 제가 너무 많은 유용한 물을 낭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식물 재배에 필요한 이런 휴믹 에이시드나 풀빅 에이시드, 산, 이런 것들이 많이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능동적으로 외부에서 뭘 재료를 들여오거나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동적이 나쁜 의미가 아닌 거죠. 친환경적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에 외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취미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뭐 취미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집대성해서 정말 의미 있는 농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패시브 파밍, 패시브 팜.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이 버섯 캔에서 나온 식물 재배 양액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